정말 못 본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네. 비리법관 탄핵하라! 네, 사법농단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뭐 네. 특별히 처벌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할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는 의원이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최욱 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았던 소식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맞는 사실이죠? 네, 거의 없죠. 네. 근데 그 굉장히 지금 상황이 초조하다 이런 얘기까지가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초조하기까지 한지. 제가 이제 오늘은 임성근, 이동근 이 두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명으로 가는군요. 임동근, 네. 이성 임성근, 이동근 판사인데요. 이동근. 이 두 판사는 사실 법원에서 판결로서 반헌법 행위자다라고 사실 공인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던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사실 탄핵 소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판사인데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였던 거죠. 예.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두 판사들이 곧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네. 나아가서 정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퇴직을 한다고요? 어떤 언제쯤 퇴직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판사가 이동근 판사의 경우에는 예. 2월 9일자로 지금 퇴직할 예정이고요.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2월 28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동근 판사는 지금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근 판사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 후에 퇴직일이 2월 9일이고 임성근 판사는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요? 네, 2월 28일자로 네, 그러니까 끝나는 상황입니다. 두 판사, 현직 판사인데 두 판사가 분명히 반헌법적 행위를 했는데 지금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면 편안하게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이것만큼 막아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68% 정도의 국민들께서 이 사법농단 비법관이 정관 변호사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찬성이 18%였어요. 거의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면 정관 예우까지 받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겠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판사들이 탄핵을 받게 되면 변호사로 임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어떻게 연루되었고 네. 어떤 잘못이 있길래 그렇죠. 왜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직 판사지만 브로커 역할을 했던 판사고요. 와, 센 단어입니다. 이동근 판사는 그 브로커의 요구에 응해서 네. 판결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해준 사실상의 부역자입니다. 네.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차관급으로 바로 승진을 했고요. 브로커라 하면 정치 브로커를 뜻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브로커 행위를 한 네. 것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2014년 4월 16일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텐데 세월호 참사 네. 날입니다. 그날 오전에 우리가 사실 그 바다에 아이들이 서서히 생매장돼가는 그 가슴 아픈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5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서 갑자기 아이들 갇혀 있다고요? 라고 국민들한테 되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네. 도대체 7시간 동안 뭘 했냐. 네. 진상을 밝히자. 이게 바로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진상규명 요구가 너무 높아져서 나중에 조선일보에서도 칼럼 쓰고 이러니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진상규명 요구를 찍어내리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딱 집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게 합니다. 네, 그게 그 바로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산케이 신문 기사였는데요.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무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무죄가 예상되는 재판을 그냥 두지 않고 재판에 개입한 거죠.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당시에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관입니다. 예. 대법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결국 전달이 됐겠죠. 네. 그래서
담당 판사인 이동근 판사가 근무하고 있던 법원에 수석부장 판사가 임성근 판사였습니다. 수석부장 판사라는 것은 법원에서 부법원장으로 부르는 직급인데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는 이동근 판사가 맡은 사건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없죠. 예. 전혀 없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라는 단어를 쓰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현직 판사라는 이유로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선고되기 전에 판결 내용 좀 유추시켜서 가져와라. 그래서 빼내오게 하고 그 내용을 본인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던 거를 명예훼손 된다. 와. 이렇게 사실 바꾸고요. 네. 다만 이 경우에 뭐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너는 무죄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유죄될 수 있다. 예. 하는 경고성 판결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 그랬을 뿐더러 법정에서 선고도 하기 전에 이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는 허위다라고 선언을 하라.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피고인을 세워놓고 3시간 동안 훈계하라. 법정을 일종의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동근 판사는 그 지시를 이행을 하고 전부 다 이행을 했고요. 판결 내용 수정해서 선고를 했고 바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급 고등부장으로 승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좀 무죄인데 네. 판사가 좀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죄면은 그 기소 잘못한 검사를 훈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을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만들었고 그 행동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 생중계되면서 그 이후로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요구에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경종을 울린 거군요. 언론 너네들 조심해라 시범 케이스로.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삼권분리 완전 파괴되는 그렇죠.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재판 동료를 완전히 침해해버린 것이고요.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판사는 탄핵돼야 된다. 더 이상 판사의 자격이 없다. 라고 공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은 그 판결문에 반헌법 행위라고 기재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6차례나 기재가 됐고요. 무죄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헌법재판 이 사람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두 판사에 대해서 어떤 뭐 법원 내 징계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도가 판사 징계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가 있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징계가 있어요. 예. 근데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는 이상하게 시효가 3년밖에 안 됩니다. 시효가 지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행위는 2015년이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된 건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4년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명예롭게 아무 잘못이 없었던 양 퇴직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처벌성을 네. 가하기 위해서는 네. 탄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도 이걸 시도했던 걸로 아는데 결국 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법권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151석이 필요합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엔 사실 의석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국면이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이서 4개 정당에 대해서 당론 결정 절차를 밟아달라 네.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틀 뒤인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네. 이 당론 결정 여부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될까요? 저는 뭐 저희 정당 소속 의원만 해도 지금 98명이 제안을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요. 180명 가까이 있는데 너무 적게 참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 네. 제안을 일일이 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르시 참여 아직 안 하신 의원들이라고 해서 네. 뭐 동참 의사가 없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탄핵안이 발의돼서 이제 그 표결까지 끝나야 네.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판사들은 이제 2월 9일, 2월 말일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월 달 내에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좀 회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은 좋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